네, 안녕하십니까. 이부자리TV 박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던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 영상 한 편을 통해서 부동산 경매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경매의 전반적인 절차는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처음에 입찰을 하는 날이자 낙찰을 하는 날을 매각기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경매 물건을 낙찰을 받고 일주일이 지나게 되면 매각 결정 기일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일주일이 흐르게 되면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확정이 떨어집니다. 자, 이 확정이 떨어진 이후로부터 대금 납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약 한 달 정도가 주어지게 되는 거고요. 대금 납부 기한이 끝나게 되면 내가 낙찰했던 낙찰 대금을 가지고 채무자들이 약 4주 동안 배당을 받게 되는 과정이 경매의 전반적인 절차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제가 세세히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어떻게 해서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가장 많은 케이스를 예시로 한번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아파트를 샀을 때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이 아파트를 사게 되는 경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여기서 채권자는 은행이 됩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인 은행이 채권자가 되고요. 돈을 빌린 사람인 내가 채무자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를 했는데 대출 이자를 못 내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 내 대출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이 해당 부동산을 경매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 은행이 빌려줬던 채권을 변제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경매 신청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경매 신청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바로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경매 법원의 집행관들이 현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매에 나온 물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합니다. 위치가 어떤지, 그리고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인지 세입자인지 뭐 여러 가지 등을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현황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경매에 나온 부동산의 금액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법원이 이게 얼마다라고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법원에서는 이게 곧 경매로 진행될 건데 감정평가사님들에게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의 가치가 있는지 적절한 근거를 제시해서 감정평가 금액을 알려줘 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거래된 비슷한 부동산 그리고 여러 가지 근거들을 사용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고 이 감정평가에 대한 서류를 만든 게 감정평가서라고 합니다. 이 서류를 법원에 다시 제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감정 가격이 정해지게 되면 이 감정 가격이 경매를 시작하는 시작가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액이 정해졌으면 법원은 경매를 시작하는 날짜, 즉 입찰일을 정해야 되는데 그 입찰일을 매각기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매각기일을 정할 때는 법원이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공고 또는 신문에 게재를 해서 공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고문을 보고 입찰하는 사람들이 해당 매각 기일에 맞춰서 법원으로 입찰을 하러 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입찰을 하는 사람들은 입찰표라는 거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단순하게 아무나 해당 부동산을 입찰을 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입찰 보증금이란 걸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입찰 보증금은 이제 최저 매각 가격의 10% 정도를 현금이나 자기압 수표로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찰을 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경매 물건을 낙찰을 받고 가장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은 사람을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 물건이나 미술품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가를 통해서 손을 들어서 계속 가격을 올리는 시스템이지만 저희가 아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에는 투표하는 것처럼 비밀로 가격을 써내고 가장 높은 사람이 낙찰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부동산에 여러 명이 입찰을 하게 되면 한 명의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나오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떨어지게 되겠죠. 요 떨어지는 거를 패찰이라고 하고요.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지 못한 다른 입찰자들은 경매 법정에서 내가 납부했던 경매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해당 부동산에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 입찰 기일에 내가 입찰했던 금액의 20%에서 30%를 저감해서 다시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결정이 되고 낙찰이 되었더라도 내가 바로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후에 기존에 이 집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라든지 채권자,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은 이 매각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기간 동안에 이의를 제시하라고 매각 허가 결정 기간이라는 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이의가 없다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게 매각 허가가 결정되게 되는 거고요. 매각 허가가 결정된다고 해서 또 바로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채권자나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들은 이 매각 허가 결정이 난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항고라는 걸 할 수 있게 되고 이 일주일의 기간 동안 아무도 항고를 하지 않았다면 바로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입찰일이자 낙찰일인 매각 기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나고 또다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총 2주가 지났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법원 측에서 잔금을 납부하라고 대금 지급 기한을 통보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잔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요, 한 달 정도 주어지게 되고요. 여기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이제 그 한 달 기간 이내에 입찰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 대금을 법원에 납부를 하면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각 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이 부동산의 처분은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에 처분이 가능합니다. 일반 부동산 매매의 경우 이제 소유자나 대리인이 이제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만 이제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에는 경매 법원에서 관할 등기소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합니다. 여기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경매 법원에 제출하고 등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매수인 이름으로 변경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부동산 경매 절차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